자, 최근 중국이 한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 또 한한령 해제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한중 관계 개선 의지로 보이는데요. 관련해서 아주 중국 전문가신 중국통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현안 가치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중국에서 공부를 하셨죠, 예전에. 네, 우한대학에서 박사를 했습니다. 아, 늦게 가서요. 뭐, 진짜 네, 중국통이시네요. 네, 아이고, 예. 공부했다고 중국통은 아닌 거고. 네, 지금 또 국회의원 하시면서도 중국에 자주 가시고 최근에도 보면 한중 만남이 있었는데 아마 지난 7일이죠. 국회에서 어, 국회의장이 이제 시진핑 주석 하얼빈 가서 만났던 모습인데 의원님도 같이 가셨던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아, 어땠어요? 의원님이 요 일정을 잡으신 겁니까? 네, 일단 뭐, 네. 미국 트럼프 대통령 만나는 것도 어렵지만 네. 중국의 시진핑 주석 만나는 게 물론입니다. 시진핑 상상을 어떻게 만나요? 넘어서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 저희가 국회의장이 예. 중국에 방문하겠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여러 가지 뭐 행사는 해줄 수 있는데 음. 정식 그 면담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네. 오찬 등을 통해서 이벤트성으로 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설득하기를 이건 그러고 나서 자오로지 상무위원장을 만나고 가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이번은 국회 교류도 있지만 국가 간 교류다. 사실상 탄핵된 상태이기 때문에 윤석열 씨가 그래서 서열 1위의 입장에서 가는 거다. 지금 우원식 의장이 2위인데 1위가 지금 탄핵 네, 상황이니까 1위에 가깝다 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말씀이시죠? 국회 간 교류를 예. 넘어서 국가 간 교류를 해야 국가 간 교류다 되고 이거는. 한중 간 관계를 개선하겠다는데 그런 어. 차원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설득을 했더니 음흠. 처음에는 오찬을 통해서만 하겠다 그랬는데 5분 정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트럼프 바이든하고 윤석열 1분 몇 초 스치 지나가는 그런 느낌. 그런 거 그래서 하지 말아면 국민들이 좋겠어요. 너무 그 예. 비웃고 이게 뭐냐 이렇게 했다. 그래서 예. 되려 안 좋은 관계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나중에 한 15분 정도의 얘기를 해서 왔어요. 음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뭐 제가 20년 전에 이제 공부를 시작하고 이렇게 했지만 모든 인맥을 다 동원하고 특히나 시진핑 주석하고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중마고고가 있는데 그분은 이제 그 권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분이 뒷단에 도와주시고 또 다이빙 대사가 마침 처음에 와서 그걸 주선했어요. 그리고 왕이부장까지도 다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능하게 됐죠. 대단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이 외교라는 게 1분을 보느냐, 5분을 보느냐, 15분을 보느냐 이거 짜는 게 진짜 힘든 거고요. 어쩌면 그 나라에 대한 어떤 의전, 대우일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보니까 원래 15분인데 45분간, 42분간 진행이 됐어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가 좀 됐습니까? 근데 우선 거기 재미난 얘기가 네. 있는데요. 예, 알려주십시오. 저쪽에서 5분 얘기했다가 저희는 30분 아니면 못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멋있네요. 네, 저희가 예. 두 번이나 이렇게 강하게 하니까 다시 올리겠다 해서 왕이 부장이 아마 판공청까지 올려서 일정은 판공청에서 조정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 15분간에 대한 걸 어떻게 활용할까 하다가 국회의장하고 작전을 짰습니다. 그래서 시 주석이 먼저 모두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예. 우리 우원식 의장이 인사와 동시에 15분간 얘기해 버렸어요. 다 했습니까? 예, 여러 가지를 뭐 문화 교류부터 시작해서 예. 경제 교류 그다음에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뭐 등등을 해서 쫙 얘기하니까 시진핑 주석이 예. 저는 당황할 줄 알았는데 그냥 늘 그런 것처럼 편안하게 얘기를 이어가면서 40분간을 했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그 언론에서는 계속 시간이 중요하다 하지만 예. 내용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이번의 아하. 만남입니다. 예. 내용도 좀 많은 해야 될 얘기들, 꼭 다뤄야 될 얘기들을 거의 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 이번에 저희가 그 전에 네. 우선적으로는 이게 CCTV 4에서 나오고 CCTV 13에서 나왔어요. 4는 네. 일단 짧게 나왔지만 13은 자세히 풀어서 나왔고요. 그다음에 인민일보에도 보면 보통은 일면은 이제 국내적인 거로 해서 큰 이슈를 이거 주지만 중국 신문이죠, 인민일보. 네, 그렇습니다. 예. 저기 보면은 저기 맨 위에 나와 있잖아요. 네. 그 밑에는 바흐예요. 예. 근데 한덕수 총리는 이면 밑에 하단에 나왔습니다. 근데 아하. 중국의 인민일보에서는 어디 나오느냐에 따라서의 대접이고 대우고 그 관계를 어떻게 해나가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번 저렇게 했을 뿐더러 또 오찬에서는 바흐 IOC 위원장도 왔었고 키르기스탄 대통령
또 태국 총리도 다 왔지만 네. 맨 앞에 두 분이서 이렇게 걸어 들어오는 뒤에 분들 다 뒤에 서 있고 이렇게 해서 한국을 대우했다. 음흠. 그러면서 이제 내용적으로는 이제 보통은 중국에서는 성어를 이용해서 사자 성어처럼 네. 성어를 이용해서 자기의 마음을 많이 표현하는데 네.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좀 알려주십시오. 어떤 얘기가 예, 예. 됐습니까? 저희가 알 수 있는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네. 처음에 저희가 그런 뭐 문화 교류부터 시작해갖고 여러 개 얘기를 했더니 시주석께서 자기가 저장성 당석일 때 아하. 세 가지 좋은 모델이 있었다. 예. 하나는 싱가포르, 예. 또 하나는 홍콩, 또 하나는 한국이었다. 오. 그런데 싱가포르나 홍콩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고 음흠. 저장성이 면적상으로나 인구상으로 한국하고 비슷한데 비슷했군요. 그 모델이 굉장히 좋았다. 음흠. 그때 중국어로 모조스토쿠어허라는 얘기를 합니다. 모저스토쿠허. 네, 그러니까 예. 돌을 만지면서 강을 건넌다. 이게 등소평 때 나온 건데요. 와. 등소평이 개혁 개방한다 그러니까 음흠. 주변에서 다 만류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등소평이 한 소리가 야 그래도 우리 강에서 돌을 만지면서 조심스럽게 건너보자. 그러다 못 건너면 돌아오면 되지 왜 해보지도 않고 그러냐 하면서 결국은 개혁 개방을 이뤄냈거든요. 네. 근데 그동안은 시주석이 북경대 법학과를 박사를 받으면서 네. 마르크스주의 전공입니다. 어. 그래서 등장했을 때 굉장히 그쪽을 강조를 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야 된다. 모주석 때로 돌아가야 돼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요번에 기업인들 10명 만났죠. 음흠. 딥시크서부터 시작해서 맞습니다. 화웨이 회장까지 만났는데 예. 이런 식으로 다시 실용주의로 넘어간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도 한국에 대한 이해를 굉장히 지켜주면서 한국을 보고 배웠다는 거를 국가주석이 얘기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좀 약간 닭살 돋는데 어떤 겁니까? 워중요니 니중요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뭐죠? 워중니 니중뭐 이거 내 제가 안에 발음이 안 너가 좋아서. 있고 네 안에 아. 내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슨 드라마 예, 주제가. 그러니까요. 중국에 그러니까 이제 다시 좀 해석을 하면 중국 예. 안에는 한국이 있고 한국 안에 중국이 있다는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그 전에는 요런 정도까지는 얘기를 했어요. 예. 빰버쪼도 하우링쥐. 그래서 뭐죠? 이사 갈 수 없는 좋은 이웃. 음. 그러니까 이건 지리적 얘기만 한 건데 이번에는 완전히 이렇게 서로 간에 감정적이나 다르게 돼 있고 그러면서 나중에 얘기하는 것이 공급망 안정에 음흠. 대한 문제, 경제에 대한 안정, 또 저 한반도의 평화는 중국의 이익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분야에 대해서의 연결돼 있는 정도에 대해서를 얘기하고 디커플링 하지 말자. 결론은 그러니까 지금 미국하고 중국은 뭐 디리스킹이라고 얘기하지만 디커플링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하고는 그전하고의 산업 구조가 많이 달라졌으니 그전에는 저희가 자본과 기술을 대고 OEM 방식으로 생산하든 해서 물건을 팔았어요. 지금은 경쟁 단계인데 지금 좀 더 변해서 지금은 부품 같은 것들을 우리가 많이 공급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디커플링하면 안 된다. 서로를 위해서 이런 얘기까지를 야. 청을 통해서 굉장히 깊게 얘기한 매우 거죠. 지금 사실은 왜 이 중국이 중요하냐면 트럼프 상황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출범하면서 또 우리도 지금 상황이 이렇고 한중 관계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시 주석은 중국의 지도자입니다. 최고 지도자인데 그걸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하는 거 앞으로 우리 한중 관계 어떻게 끌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의원님께서는? 예, 그 전에 윤석열 정부가 네. 너무 편향적으로 했죠. 그러니까 미국과의 동맹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안보 면에서 그렇고 경제 면에서 그런데 그냥 단적으로 보면은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 제1의 무역 대상국이에요. 그러니까요. 중국은 한국이 제2 무역 대상국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디커플링 할 수 없고 두 손해볼 나라가 수 이거 뭐 없죠. 진짜 네 안에 내 있고 내 안에 네 있고 할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나라예요. 어쩔 수 없이. 삼성이 어려운 건 사실은 예, 홍콩을 포함해서 중국의 반도체를 60%를 팔았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40%대로 못 떨어졌거든요. 파니까 어렵죠. 그래서 시장을 잃고 있는 건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다 치죠. 뭐 그렇지만 그 이외에도 중국하고의 협력할 게 많이 있고 시장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네. 14억이나 되는 시장이 있기 때문에 음. 놓칠 수 없는 데서 그래서 균형 외교가 필요하고 엉뚱하게 그냥 전부 다 이렇게 윤석열처럼 너무 네. 치우친 외교를 해서 다 털어먹는 이런 짓은 안 해야죠. 실제로 의원님도 중국 통이시니까 윤석열 정부 외교 상황을 보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미국을 보십시오. 미국도 그 멀로지로 다시 돌아가면서 자국 이익을 중요시하잖아요. 지금 트럼프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럴 수 있는데 우리도
외교는 실립니다. 음흠. 실리를 통해서 국가가 좀 더 발전할 수 있게 하고 안보도 하는데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까지 다 보면서 하는 균형 외교가 필요하다. 다자 외교가 필요하다 이런 시점이고요. 네. 거꾸로 트럼프가 지금 동맹국이나 우방이라 해서 지금 관세 안 때리나요? 뭐 무자비하게 때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거꾸로 우리가 배짱 네. 있게 자꾸 그러면 우리 중국에 판다. 제 물건. 말씀이요. 예, 이게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를 협상의 지렛대로 써야 됩니다. 우린 중국하고 할 수도 있다. 이게 그럼요. 지렛대 레버리지로 써서 좀 이용을 할 수 있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중국이 계속 망한다 했지만 네. 그럼 5%의 성장은 인도네시아의 경제가 하나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고 대단합니다. 규모상. 중국은 대단해요. 예. 예, 그리고 좀 딥시크 보십시오. 이런 네. 게 2018년부터 준비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동안 우리가 80몇 억에 만들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1,200만 명이 대학생이 나옵니다. 600만 명이 이공계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20만 명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은 미국도 가서 여러 가지 선진 기술을 배워서 우리나라를 발전시켰던 것처럼 이제 인재들이 중국 가서 같이 그 친구들하고 경쟁하면서 배울 건 배우고 또 우리가 잘하는 부분들은 또 니치 마켓을 찾아야 되고 이렇다고 봅니다. 이게 만약에 뭐 가정이긴 하지만 이제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그 한중 관계 이런 것도 잘 좀 더 현명하게 할 수 있겠죠. 이번에 에이펙을 통해서 음흠. 시주석이 올 거고요. 자꾸만 그 한알령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으니까 예. 풀린다가 아닌데 저희가 수차례 요번뿐만 아니라 가면서 이거 풀어야 된다. 서로 간에 만나야지 오해도 없어지고 그러는 그러니까요. 거지. 예. 게다가 이 컨텐츠 분야에 대한 문화에 대한 것들은 우리 자신 있잖아요. 또 산업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할 텐데 에이펙에 온다 그랬습니다. 이게 국가의 국가 원수 그러니까 국가의 지도자는 에이펙에 참석할 그게 관례고 그다음에 또 관련 부처가 진지하게 상의하고 있다 이렇게 네. 얘기했기 때문에 올 겁니다. 그런데 와서 뭔가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오기 전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5월에 우리가 대선을 치르고 나면 그 미국과 중국에 대한 것들을 다시 옛날처럼 균형 외교를 하는 게 필요하고 그때도 우리 당에서 된다면 제가 확실하게 그래서 우리 제가 대통령 봤을 때는 모시고 시진핑 주석이랑 연결하겠습니다. 가장 예. 친하신 분이시네요. 시진핑 주석의 그 중마 고우를 딱 설득해가 야 40분 하게 만들어둬 이래 딱 만들어 주셨잖아요. 요번에 그 일본에서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있던데 요때 이제 한중 회담 같은 게 성사될 수 있을까요? 보니까 제가 듣기로는 다이빙 대사가 최근에 예.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을 상의하기 위한 것이고 더 크게는 에이펙까지 뭐 얘기를 했을 수가 있는데요. 좀 더 준비를 해야 되니까 네. 당연히 만날 거고 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그 전에도 왕이 부장을 만나서 예. 이런 것들에 이번 정부와는 조금 결이 다른 한중 관계도 중요시하는 걸 보였기 때문에 분명히 회담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네. 또 거기에 따른 이제 또 한 가지는 지금 중국하고 일본 관계도 지금 좀 더 완화되고 있습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중일 외무부 장관 이번에 회동은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탄핵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상회담 이런 걸 하려 그러면 나중에 정권 바뀌고 막 그때 대통령 생겼을 때 그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전에 지금 좀 애매한 지금 올 수도 없고요. 할 금방 수도 없고. 이런 정상회담을 하려면 계획을 짜야 되니까. 굉장히 긴 아. 시간 동안 뭐 에이펙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에서 열린다면 거기서 뭐 30분짜리 그렇게 정상회담을 할 수 있지만 이거는 본토에서 열리는 것들이기 때문에 좀 더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때는 경제 사설단이나 이렇게 같이 와서 여러 가지 협력도 해야 되고 하기 네, 때문에 맞아요. 시간적으로 필요합니다. 많이 그래서 걸리겠죠. 10월 말에 열리는 에이펙에 10월 온다. 말이 돼야 돼. 그러니까 저희가 정권을 잡으면 예. 그때 우리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진핑 주석이나 이쪽에서도 우리 상황들을 다 알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 이래 되면 민주당이 뭐 집권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런 것들도 다 고려해서 짜겠네요. 이번에 정상회담이라고 한다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한다 이 말씀인가요? 그것까지도 해서 이번에 아. 극진히 대접한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신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우원식 의장이 서열 지금 1위입니다. 국가서열 의전 1위인데 1위가 지금 탄핵 상황이니까 2위가 1위 된다고 하면 그거 다 감안해서 중국에서 대접을 해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정치 현안도 좀 짧지만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윤석열 탄핵 심판 최종 변론 진행이 됩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메시지를 좀 낼까요? 한 세 가지 정도의 메시지를 예. 낼 것 같은데요. 계속적으로 그 변론하면서 했던 것들이 우선 12.3 음흠. 비상계엄은 대통령 통치행위의 일환이었다는 점을 강조할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그동안 뭐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민주당이 입법 독재했다, 예산농단했다. 제가 예산 결산 농단 특별위원장인데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잘 모르고 한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비비 같은 거 그죠. 깎았는데 예. 목적 없는 예비비 같은 거 깎았는데 예. 저렇게 발끈하는 거 보면 예. 그리고 그 이후에도 충분히 협상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본인들 책임이지. 이거 없다고 계엄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 4.1조 갖고선 그러니까 예. 자기 특활비 깎은 게 제일 기분이 나빠서. 예, 기분 나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뭐 탄핵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할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번 계엄이 국민께 민주당의 폭거를 알리는 것이었다. 음흠. 그래서 그냥 경고성 계엄이었다. 이 얘기를 또 할 겁니다. 계몽령 얘기. 예,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행사할 의도는 없었다 이런 것들을 할 건데요. 그래서 그거 뭐 늘 얘기했던 것처럼 국회를 이렇게 저지하려면 1,000명밖에 안 보냈어 이런 얘기 계속 반복할 거고 그러면서도 끝에는 세 번째는 응원하고 계신 아. 그 극우 세력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도 부추기는 행동을 할 거다. 정하게 국민과 함께 하겠다지만 국민이 누가 지금 동의하고 있습니까? 극우 세력에 대한 것들만 지금 그분들만 동의하는 거니까 그분들만 껴안고 가겠다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댓글에 김말령님 박정의원님 너무 멋있습니다. 글도 박정의원님입니다. 박정의원님 이런 방송에 좀 자주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지금 삼선이 네, 삼선인데 그냥 삼선이신데 예. 그냥 조용히 아니, 안 조용히 아유 아닙니다. 이 중국에 엄청 큰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 국민의힘은 계속적으로 윤석열 석방하라고 하고 불법 체포다, 불법 구금이다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면 끝까지 저렇게 가면 탄핵 결정 나면 어떡하려고 저러는 겁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그전에 박근혜 탄핵 때의 트라우마가 계속 작동하고 있어서 그 몇 사람들이 그거를 못 잊고 있는 것 같아요. 아하. 그런데 지금 불이 났습니다. 네. 불이 났는데 거기서 소화기 들고 끄겠다가 아니라 그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목숨 건져야죠.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같이 산화되는 거죠. 지금 그 꼴이에요. 지금 그거를 그전에 국민의힘이 그래서 정상적으로 하고 잘 됐던 부분들은 정권도 그래도 어쨌든 자기네들 가져갔던 것들은 아스팔트 구구와 결별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못하고 네.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을 껴안고 간다면 아마 해산하거나 재창당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좀 심각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아니 국민을 바라봐야지 어떻게 네. 그 구구들만 바라보면서 선거를 치를 수가 있으니까 빨리 결별해야 되고 그전처럼 이번 대선은 안 되더라도 다음 대선이라도 생각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지금 마침 이재명 당대표가 네. 우리가 중도 보수 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네. 서 있을 데가 없습니다. 아. 범죄 정당으로 몰고 아하. 지금 극우 세력으로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운신의 폭이 적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이렇게 당대표가 잘 이렇게 밀고 가고 있는 거고 저희는 운신의 폭이 넓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봤을 때도 국민의힘은 빨리 이번에 국민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헌법재판소와 싸우려고 하지 말고 빨리 각성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의원님도 이제 예결위도 계시고 여러 이제 계시면서 그 국민의힘 의원님들하고도 좀 대화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 개개인 의원들은 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사실 뭐 여러 우리 더불어민주당 네. 의원 중에서는 제가 국민의힘 의원님들하고도 제일 많이 소통이 될 수 있는 사람일 겁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거기서도 뭐 그렇게 인정하고 하는데 예. 이제 어렵죠. 그래서 국민의힘이 일부 지금 지도부라고 하시는 분들이 워낙 친윤이잖아요. 그리고 또 다선하시는 분들은 다음에 당권을 잡기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고 네. 그렇지만 초선이나 재선 의원님들은 그렇게 휩쓸리고 있지 않은 걸 보더라도 그러네요. 예 그리고 특히나 영남 의원님들은 그런 것들이 공천과 관련되고 뭐 하기 때문에 하시지만 뭐 보면 한 40분 정도 가시지만 108분 아니겠어요 그분들이. 그러니까요. 나머지들은 조금 더 자유롭다. 그래서 저는 뭐 여러 얘기가 나오지만
우리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포용으로 가고 중도 실형으로 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대선이 치러진다면 윤석열 탄핵 때문에 윤석열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을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같이 해야 된다. 지난번처럼 아슬아슬하게 져서는 안 되죠. 아. 제일 국민한테 기쁨을 드리는 거는 확실하게 저희가 정권을 잡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 예, 국민의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해드리는 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우클릭도 말씀하셨고 이제 중도 보수 얘기하셨는데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상속세 개편 얘기도 했고요. 그 토론하자고 국민의힘 권영세 원내대표한테 제안을 하기도 했는데 이런 방향 이거는 맞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럼요. 원래 제가 다른 데서도 말씀을 계속 하는데 네.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출신이고 경기도지사 출신이에요. 네. 그 정치를 했지만 행정을 같이 했던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실용일 수밖에 없는 거죠. 가장 중심을 어디다 두냐면 국민에 두는 거예요. 국민이 편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지. 그 다음에 정권 획득이거든요. 네. 물론 이 두 가지를 다 잘해야 되지만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갖고 있던 것들을 이제 드디어 다시 내놨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그 김대중 대통령도 어떻게 그 야당 3자 연합을 했겠습니까? 자민연합하고 어떻게 했겠어요? DJP였어요 그때 DJP.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 대재벌과의 그 아들 정몽준하고도 정몽준. 같이 단일화했잖아요. 또 그 FTA도 하시고 이라크 파병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실용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뭐 유럽 정당처럼 계급을 통한 사회당 같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네. 대중정당입니다. 이미 정권을 3번이나 집권 능력을 가진 대중정당이기 때문에 이제는 당연히 중도를 중심으로 해서 가는 게 맞다. 예, 저는 그렇게 해서 잘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댓글에 김현영님도 우리 박정호님 말씀 최고. 근데 자주 좀 나와주시면 좋겠다는 글들이 더 많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더 여러 가지 설명할 게 많이 저 있습니다. 중국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지금 트럼프 집권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어쩌면 살 길은 중국에 좀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다음 정부에서 아마 그런 얘기들도 댓글도 많이. 그래서 그 주시고 좀 계십니다. 요번에 가서 네. 저희가 세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네, 만도 그 한라 만도라는 데서 자동차 부품회사예요. 네, 그래서 잘 정착해서 그 지금 전기차가 중국에선 대세니까 전기차가 배터리 때문에 무거워져요. 네.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걸 개발을 잘해서 부품을 좀 잘 다른 전기차 중국 전기차 회사에 공급하고 있어서 회사가 잘 되고 있고요. 한라 우리나라 회사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CJ 바이오를 갔더니 CJ 바이오가 아미노산 20종을 다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회사인데요. 중국에서 만들어 다른 나라도 수출하고 있고. 중국에서 지금 제품 생산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 또 한 군데는 중국의 신송 로봇을 갔어요. 예. 저희가 제조 로봇으로는 세계 거의 1등입니다.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중국하고는 바이오, 로봇, 그리고 배터리, 또 부품입니다. 또 한 가지 그리고 시진핑 주석한테도 남기기 위해서 한 건데 친환경 사업. 친환경 사업에는 예. 넓게 보면 한류에 대한 뭐 애니메이션 게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식품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우리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수소 산업이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수소에 대한 부분은 우리 기술력으로는 중국보다 앞서 있는데요. 네. 시장과 자본은 중국이 좀 더 세요. 그러니까 둘이 결합하지 않으면 로봇이 3년 전에는 비슷비슷했거든요. 근데 중국이 확 앞서갔습니다. 네. 그런 걸 놓치지 않게 같이 협력하지 않으면 다른 데서 1등을 가지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시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야들을 계속적으로 또 미국이 제재할 수 없는 그런 분야를 새로 개척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국하고 잘해야 합니다. 김말룡님 말씀하시면서 박정호 의원님 자주 보고 싶습니다라고 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